봅시다. 거기 조직으로. 하버마스의 이거 저런 거고 갈충의 평화론부터 봅시다. 갈충. 자, 우리 그 생윤 과정에서 정의하면은 누가 정의남이 됐어. 정의하면 누구만 계속 나왔죠? 정의. 완두콩의 남자 맨델 뭐 이런 거 있잖아. 정의의 남자 롤스. 별명이 뭐랬어? 롤스가 단일 주제의 철학자랬잖아. 40년 동안 정의 문제만 들이다 팠다고. 책 쪽에서 정의에 대해서만 쓰고 책 이름도 뭐예요? 정의론이잖아. 그렇죠? 근데 생윤 윤사 요 과정에서 윤리 내용에서 평화의 남자 하면 평화남은 갈충이라는 사람입니다. 갈충. 세계 평화하고 세계 평화의 해 원조 파트예요. 마지막이 단원이 평화라서. 그래서 평화에 대한 대명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어떻게 돼? 갈수록 투명스러워지니까 뭐 해야 돼? 평화롭게 지내야 될 교육입니다. 요한 갈퉁이라는 사람이에요. 노르웨이 사람이고 올해 내가 검색하다 알았는데 올해 3월에 돌아가셨더라고. 올해 3월달에 돌아가신 좀 되게 유명한 최근에 유명했던 현대 철학자예요. 괜찮지? 근데 왜 얘가 어떤 개념으로 유명해졌냐면은 원래는 평화 상태라 그런 거 원래는 그냥 뭐만 의미하는 거냐면 그냥 전쟁이 없는 평화 상태예요. 왜냐면 지금은 역사상으로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에 속하는 시기야. 이 정도면은. 그래서 엄청 큰 게 세계 전쟁 같은 거 없잖아요. 우리 지금 전쟁을 겪고 있지 않죠. 분단 50년째긴 하지만 별로 자수도 없이 이제 하도 전쟁을 태어나서 전쟁 경험 본 적이 없잖아. 예비군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가도 민방위 훈련 뭐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항상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고 전쟁이 있는 상태가 그냥 전쟁 중인 상태지 분쟁 상태인 거였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라도 어떤 폭력이 행사되고 있는 시기라면 이거는 평화 상태로 보면 안 된다. 지금 너가 전쟁 없는 상태 그거는 그냥 소극적으로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냐. 소극적 평화야. 평화는 어떻게 실현해야 돼?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돼. 진정한 평화는 적극적 평화라고 했던 사람이 얘예요. 그래서 폭력도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직접적 폭력하고 물리적 폭력으로 구분하고, 그러니까 직접적 폭력과 간접적 폭력으로 구분하고, 평화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해가니? 자, 직접적 폭력. 이 직접적 폭력은 같은 말로 물리적 폭력이 직접적 폭력이에요. 물리적 폭력이라고 합니다. 폭력을 두 가지로 나누는 폭력을. 간접적 폭력은 이 간접적 폭력을 둘로 나뉘는데 여기는 구조적 폭력과 그 다음에 문화적 폭력이라고 해요. 물리적 폭력은 알죠? 물리적 폭력은 그냥 손으로 때리는 거, 고통이 신체적 고통 같은 걸 물리적 폭력이라고 그래. 여기는 테러라거나 뭐 전쟁, 내전 이런 거 개념이 들어가면 다 물리적 폭력이지. 괜찮죠? 근데 그게 없더라도 사회적으로 내가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 뭔가 직접적 피해를 입잖아. 그런 것도 다 간접적 폭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소극적, 구조적 폭력은 뭐냐면 사회 구조로 인해 받는 차별입니다. 자, 비정규직이 지금 같은 시간을 일해도 정규직보다 월급을 작게 받잖아. 근데 이거는 뭐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일을 처음 하는 경우가 많잖아. 일을 처음 하는 경우, 그리고 비정규직은 일반적으로 좀 파트타임 이런 걸 써가지고 좀 일하는 시간이 작거든. 시간이 작으니까 월급을 받는 거 어느 정도 허용 수준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너무 노동의 대가가 너무 달라. 그럼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거죠. 뭐 예전에 그랬죠. 흑인은 아예 직업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 취업 면접 자체에 기회가 없었다고. 흑인들은 뭐 인종 때문에 혹은 뭐 성별 때문에 종교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별 당하는 건 이거 구조적 폭력이다라고 보는 거야. 괜찮지? 사회 구조로 인한 폭력을 구조적 차별이라 그래요. 구조적 폭력이라 그래. 그리고 문화적 폭력은 뭐냐면 이 구조적 폭력이나 혹은 직접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어떤 예술, 종교, 문화적 요소 이런 활동들을 전부 다 문화적 폭력이라고 봐요. 괜찮니? 자, 그래서 소극적 평화는 아까 뭐라 그랬어? 뭐가 없는 상태? 소극적 평화는? 전쟁.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예요.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 직접적 폭력이 X인 상태고, 그러면 적극적 평화를 둘로 나눠서 평화는 둘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나누는데, 적극적 평화는 뭐가 없는 상태? 뭐까지 없는 상태. 적극적 평화가 간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 맞아요? 소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고, 적극적 평화는 간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입니까? 두 개 다. 오, 맞아. 적극적 평화는 간접적 폭력이 부재하는 상태이다 라고만 쓰면 틀려요. 뭐 플러스 직접적 폭력 플러스 간접적 폭력이 다 없어야 돼. 이해가니? 그래서 포함관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적극적 폭력
소극적 폭력이 적극적 폭력 아니 적극적 평화 안에 소극적 평화가 포함되는 개념이야.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실제로. 직접적 폭력의 종식 혹은 전쟁의 완전 종식 같은 거 얘기해요. 직접적 폭력이 부재한 상황 혹은 전쟁의 완전 종식 상태는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혹은 필수 조건이다. 맞아 틀려. 직접적 폭력 혹은 물리적 폭력의 부재 상태 혹은 전쟁의 완전 종식 상태는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필수 요건이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봐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얘가 적극적 평화 이게 더 큰 개념이겠죠. 적극적 평화는 뭐가 없다고? 아니 소극적 평화는 뭐가 없다고? 소극적 평화는 뭐가 없습니까? 물리적 폭력, 직접적 폭력이 없는 거야. 직접적 폭력이 없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적극적 평화는 뭐도 없다? 직접적 폭력도 없고 요 안에 직접적 폭력 들어가 있지. 직접적 폭력도 없고 뭐도 없고 간접적 폭력도 없는 상태로. 그러면 적극적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얘도 없어야 되고 얘도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야. 얘도.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완전 평등해가지고 사회적 차별은 하나도 없어요. 사회 구조로 인한 폭력 같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내전이 일어나. 그게 평화입니까? 평화가 아니죠. 그건 그냥 분쟁 국가인 거지. 맞죠? 그래서 그건 적극적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직접적 폭력도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필수 요건이라거나 혹은 전제 조건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괜찮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조금 꼬아서 나오면 엄청 어려운 단원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조금 이제 그 좀 추가적인 요소들이 문제에 조금씩 나와서 요 내용이다. 요 내용. 자, 폭력은 갈중은 뭐라고 했냐면 폭력은 인간 기본적 욕구를 모독하는 모든 것을 폭력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 사회적 차별 같은 것도 폭력이라고 본 거죠. 자, 1번 폭력을 뭘로 두 개로 나눴다. 폭력은 어떤 폭력과 어떤 폭력으로 나눴습니까? 아까? 나왔잖아. 직접적 폭력과 간접적 폭력으로 나왔다고. 근데 직접적 폭력을 뭐라고 그랬어요? 직접적 폭력을 뭐라고 그랬다고? 물리적 폭력을 직접적 폭력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알아놔라. 자, 이거는 물리적 폭력을 직접적 폭력이라고 그러고 평화를 진정한 평화라는 단어가 나와. 진정한 평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부 다 적극적 평화를 뜻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극적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그러니까 이거 모든 게 다 평화로운 형태. 이게 진정한 평화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직접적 폭력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1번에 폭력을 직접적 폭력인데 뭐 물리적 폭력이라고도 불렀고 간접적 폭력은 무슨 폭력과 무슨 폭력이 들어가 있다고?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회 구조로 인한 폭력이고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폭력이거든. 그래서 그거 이슬람교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거는 구조적 폭력이지. 맞지? 근데 이슬람교 경전 뭐예요? 코란 같은 거. 코란에서 여성들은 밖으로 돌아다닐 때 이런 거 쓰고 다니라잖아. 이걸 뭐 정교가 정당화하고 있지. 그래서 구조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어떤 문화적 활동, 그런 거다 문화적 폭력이라고 한다. 지금 북한에서 거기는 군생활 10년씩 합니다. 20대에 딱 가가지고 30대 초반까지 해, 군생활을 남자들은. 그러면 되게 인권 착취잖아. 어떻게 보면 강제로 노동력 착취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 그걸 뭐가 정당화하고 있냐면 주체 사상, 선군주의 사상이라고요. 선군 사상. 군대가 우선하는 사상이거든. 그런 걸로 막 김씨 부자 막 하고 뭐 미제 제국주의 앞잡이들을 물리치기 위해 우리가 뭉쳐야 됩니다. 막 이런 거 선전하는 영화들. 이해가요? 그러면 주체 사상을 위한 선전 영화 같은 거는 문화적 폭력에 속한다고. 뭐 문학 작품 이런 데서 뭐 흑인들 뭐 니가 뭐 이런 거 농담하잖아. 니가 그러지 니가 흑인들. 그거 뭐야? 흑인을 희화화하는 이런 문화적 풍습 같은 거 그런 게 문화적 폭력이에요. 왜가지? 뭐 그런 여성 차별을 정당화하는 종교 교리 이런 게 이제 문화적 폭력이란 말이야. 이런 거까지 다 없어져야 된다. 자, 간접적 폭력에는 다시 뭐라고? 무슨 폭력과 무슨 폭력?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있다. 2번, 3번.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있다. 그리고 4번에는 폭력의 삼각형이 없어요. 폭력의 트라이앵글이라고도 하고 폭력의 삼각형이라고도 부릅니다. 폭력의 삼각형. 삼각형이면 무슨 폭력이니? 폭력의 삼각형이니까. 무슨 폭력에 서 두 개밖에 안 했잖아. 물리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입니다. 얘네가 뭐 하는 거냐면, 자, 폭력은 어디서 시작될 수 있냐면 어디서든 시작될 수 있어요.
이해가니? 물리적 폭력이 없더라도 구조적 폭력이 있을 수 있고 구조적 폭력, 물리적 폭력이 없더라도 문화적 폭력만 있을 수도 있어. 이해가? 예. 근데 어디서든 시작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어디서든 하나가 발생하잖아.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든 갈 수 있어요. 이해가? 문화적 폭력 다 아무것도 없는데 문화적 폭력이 갑자기 하나 나타났다. 이 문화적 폭력이 물리적 폭력이라든가 구조적 폭력으로 번질 수 있다고. 마찬가지 물리적 폭력가 있었는데 이게 문화적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으로 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상호 연결되어서 확대 재생산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괜찮니? 그러면 진짜 이게 이 폭력 같은 걸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폭력이 다 없어져야 돼. 하나만 생기더라도 이게 다 확대되잖아요. 이해가지? 어렵니? 안 어렵잖아. 그러니까 뭐 어디든 간에 폭력이 뭐 하나 나오면은 이게 다 연결돼가지고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물리적 폭력 이렇게 다 모든 폭력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애초에 하나도 나오지 말아야겠지. 모든 폭력의 종식입니다. 모든 폭력의 종식. 그래서 이것도 같이 개념을 알아두세요. 이전까지 막 전쟁 이런 거 얘기하는데 조금 이따 해외 연주하면서 정의 전쟁 막 이런 거 할 거거든. 쭉 그 모든 그 사상가들 중에서 생윤 과정, 윤리 과정을 통틀어서 모든 전쟁을 부정하는 건 얘밖에 없어요. 방어전, 누가 방어전 허용했어? 방어전. 묵자는 방어전 허용한 거 기억나니? 비공응 사상이었잖아. 공격하는 게 손해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측도 공격을 그냥 내가 침공을 하더라도 침공을 하는 측에도 경제적 손해가 더 크다고 보는 거야. 묵자는. 그래서 손해니까 침공하지 마라, 전쟁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고. 근데 방어하는 쪽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다 뜯기면 어떻게 돼? 그게 더 손해가 크죠. 그래서 방어전은 허용하고 실제로 묵가 사상가 애들은 어디 막 수성전 하는 측에 가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랬단 말이야. 전쟁. 수성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공성전 이런 거 할 때 방어하는 측에 가서 좀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거 했었어요. 묵자 애들이. 괜찮니? 그래서 방어전 같은 거 허용하고 칸트 같은 경우도 방어 같은 거는 허용했어요. 나중에 다음 주에 영구평화로 할 건데 영구평화를 해서 상비군은 없애야 되는데 개인들이 그 방어를 위한 뭐 민병대 훈련 뭐 이런 건 허용했단 말이야. 당연하지. 전쟁을 하더라도 지키고 전쟁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일부 사상가들은 사회가 부정의할 때 롤스 같은 경우 정의 전쟁을 하라 그래. 저기가 무법국가야. 무법국가는 이 국가를 질서 정연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침공을 해서라도 억지로 이 사회를 질서 정연한 국가로 만들어줘야 돼라고 얘기를 해요. 약간 미국에서 이런 거죠. 입 벌려 민주주의 들어간다 그런 거. 모르니 이 밈을? 핵폭탄과 이렇게 투하하면서 입 벌려 민주주의 들어간다 이러면서 이라크 전쟁한 거잖아. 독재 국가를 종식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전쟁을 했다며 이라크 전쟁을. 뭐 이런 느낌이야. 근데 윤리 과정을 통틀어서 윤사든 생유이든 모든 전쟁을 부정하는 건 얘밖에 없어. 이해가? 폭력은 어찌든 간에 방어를 위한 폭력이든 뭘 위한 폭력이든 간에 이게 목적이 어떻든 간에 폭력을 일단 쓰면 어떻게 된다고?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고. 그리고 애초에 얘는 평화 개념이 뭐야? 평화 개념이 폭력이 없는 상태가 평화야. 소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 적극적 평화는 다 없는 상태잖아. 그러면은 어떤 걸 막기 위해 무슨 목적이든 간에 폭력을 쓰는 것 자체가 뭐야? 평화를 깨트리는 행위야. 그래서 평화는 뭘 통해서만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만 평화를 이루라 그래. 그래서 책 이름이 저기 밑에 나오는데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가 책 이름입니다. 나중에 조금 이따 보자. 괜찮지? 그래서 폭력의 삼각형이라는 개념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요새는 알아만 주세요. 이런 식으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 자 5번에 물리적 폭력 어떤 폭력이라고? 야 폭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네. 5번 무슨 폭력이야? 물리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입니다. 직접적 폭력. 자 그리고 이 직접적 폭력은 어떤 폭력이냐면 6번 7번에 의도적이고 주체가 분명한 폭력입니다. 주체가 분명한 폭력이야. 자 직접적 폭력이 의도적이고 주체가 분명한 폭력이라면 간접적 폭력은 어떻단 얘기예요? 얘가 의도적이고 주체가 분명한 폭력이면 간접적 폭력은 어떻단 얘기야? 주체가 분명할 수도 있고 안 분명할 수도 있고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의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법안을 만들었어요. 국회의원이 만들겠죠. 입법은 국회에서 하니까. 그치? 국회의원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돈을 좀 덜 받아도 돼.
라고 법을 만드는데 그 사람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되게 혐오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비정규직 노동에게 간접적 폭력을 행사하기에 구조적 폭력을 행사하기에 법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의도적인 거잖아 그럼 근데 실제로는 뭐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을 하려고 우리 경제 성장을 올리기 위해 고용시장이 유연해야 되니까 기업들이 좀 잘 자르기 쉽게 그래서 비정규직을 확대해야 돼라는 의도를 가지고 법안을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야? 야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비의도적으로 구조적 차별이 생겨난 거지. 경제시장, 고용시장 유연화를 위해 법안을 만든 건데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들이 차별받는 거잖아. 이해가요? 이런 거는 주체가 분명하긴 한데 이 구조적 폭력이랑 혹은 문화적 폭력이라는 거는 이렇게 막 옮겨가고 해가지고 애초에 뭐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이런 법으로 의도한 게 아니야. 이런 법을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한 거에 영향받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주체가 분명하지 않겠죠. 아까 같은 경우는 입법가가 딱 있으니까 입법가가 이제 주체가 분명한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간접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안 있을 수도 있고 분명할 수도 있고 안 분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게 무슨 폭력이라고? 간접적 폭력이야. 의도가 분명한 폭력이다. 이런 거 하면 직접적 폭력만 얘기합니다. 선지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크게 문제가 없고 폭행, 고문, 테러 이런 거 전쟁 이런 건 당연히 직접적 폭력이겠지. 근데 언어 폭력도 8번에 언어 폭력을 적어요. 언어 폭력도 직접적 폭력입니다. 느낌상 약간 이게 손으로 때리고 물리적으로 때리는 게 아니니까 언어 폭력하면은 뭔가 문화적 폭력 이런 느낌이잖아. 직접적 폭력에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 직접적 폭력 말고 9번은 무슨 폭력? 아까 위에는 직접적 폭력이었으니까 밑에 무슨 폭력이겠니? 승우야. 간접적 폭력입니다. 간접적 폭력에 뭐뭐 있다고?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있는 겁니다. 구조적 폭력을 봅니다. 10번이 구조적 폭력이고요. 11번 사회 제도라고 적으세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사회 제도입니다. 사회 제도나 간섭, 정치, 법률 등으로 인한 정신적 폭력을 뜻해요. 자, 법이나 제도 등이 정당화하는 폭력이고 밑에 나오죠. 비정규직에게 정규직 절반 이하 임금을 주는 사회구조 이런 건 부당하잖아. 그리고 그로 인한 뭐까지 포함되냐면 사회구조 때문에 빈곤이나 기아 같은 것도 12번에 빈곤이라고 적으세요. 억압, 착취, 빈곤 이런 거. 왜 저 빈곤층들이 고통받고 있지? 왜 그 최저 생계비도 막 못 받고 이렇게 되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사회구조가 잘못돼서지. 복지제도 이런 게 잘 안 갖춰져 있어잖아. 그래서 최저 생계 막 미만으로 막 살고 제대로 생활이 안 되는 거지. 그런 거 사회 구조로 고쳐야겠죠.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빈곤을 겪는 그것도 구조적 문제라. 구조적 폭력이라. 구조적 폭력. 빈곤도 들어간다는 것도 알아주세요. 13번은 문화적 폭력입니다. 문화적 폭력이었죠. 13번 문화적 폭력이고 직접적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상징적 폭력을 뜻해. 보통은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게 들어갑니다. 편견, 고정관념을 조정하는 모든 문화적 영역의 활동. 흑인 희화화, 아까 흑인 뭐 니가 이거 있었죠. 니가 같은 거. 여성 차별 정당화하는 뭐 종교상의 교리, 그다음에 주체사는 선정 영화 같은 언어, 종교, 예술 같은 게 전부 문화적 폭력으로 들어가요. 괜찮죠? 뭐 내용 안 어렵잖아. 당연한 얘기고. 자, 발주문의 평화는 뭐가 평화됐다? 폭력이 없는 상태가 평화입니다. 폭력이 없는 상태. 그리고 평화를 뭘로 나눴어?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를 구분했는데 아까 적극적 평화를 뭐라고도 얘기했다고? 적극적 평화를 뭐라고도 얘기했다고? 진정한 평화라고 얘기했다. 진정한 평화는 전부 다 적극적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리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 이거는 같은 말이고 평화에서는 적극적 평화를 진정한 평화라고도 표현했어요. 자 그리고 17번에 평화는 오직 평화적 수단만을 통해서 달성해야 된다. 모든 폭력을 부정해요. 평화를 위해서 하든 어떤 뭐 목적이 어떻든 간에 무조건 폭력은 쓰면 안 돼. 평화적 수단만을 통해서 달성 가능하다. 그래서 평화를 위한 폭력적 사용 18번에 폭력적 사용 수단 사용은 부정합니다. 이거는 얘가 유일해요. 유일. 약간 현실성이 없긴 하죠 사실. 드물다는 거는 그만큼 조금 이제 일반적이진 않다는 얘기죠. 그 반대로 말하면
책 이름인데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입니다. 96년에 쓰신 책이네요. 평화는 오로지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Q 여기 질문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 갈등은 폭력이나 전쟁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본다.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맞겠죠. 평화적 수단이니까. 근데 멘트가 좀 너무 세죠. 멘트가 무조건 절대 하면 안 돼라고 하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답이 아니거든. 나중에 뭐 그 세계 시민주의 이런 거 얘기할 거거든. 얘는 주로 개인 입장입니다. 주로 개인 입장. 개인의 원조를 주장하는 거고 싱어가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사회적 그 지원 이런 거, 사회적 정부 차원의 뭐 사회 제도적 차원의 지원 같은 거, 해외 원조 같은 걸 부정했냐? 부정하지 않았어. 하면 좋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롤스도 얘는 세계 그 국제주의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대민 지원 이런 거, 정부 차원의 원조를 강조하거든. 근데 개인이 원조하는 거 그것도 박수 칠 일이라 그랬어. 그래서 약간 극단적인 건 대부분 답이 아니잖아. 근데 얘는 극단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개념을 안 넣어놓고 있으면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면 틀리겠죠. 이해가지? 자, 갈등은 폭력이나 전쟁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할 수 없다고 본다. 오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알아두세요. 현재의 폭력을 줄이는 것보다 19번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 얘기해요. 왜 예방이 더 중요하겠니? 하나라도 폭력이 생기면 어떻게 돼? 폭력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확대 재생산 되잖아. 쉽게 폭력의 삼각형을 해가지고 딴 데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다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애초에 생기지 않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소극적 평화는 직접적 혹은 진정한 평화 혹은 적극적 평화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했지. 소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이 소멸된 거고, 진정한 평화는 뭐야? 적극적 평화는 뭐야? 20번에 직접적. 직접적이 소멸된 게 포함된 거예요. 직접적 플러스 간접적이 둘 다 소멸돼야 돼요. 큐어 이런 거 나오네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면 소극적 평화가 전제되어야 해. 맞니?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소극적 평화가 전제되어야 됩니까? 그렇지. 안에 포함되는 거잖아. 여기가 돼야 당연히 이게 안 되면 소극적 평화가 안 되면 적극적 평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전제된다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럼. 자, 평화 둘로 나뉘어서 21번 무슨 평화로 나온다. 저기는 물리적, 조직적, 집단적 폭력이 없는 상태는 21번 무슨 평화? 차분한 무슨 평화? 소극적 평화입니다. 소극적 평화고 22번 물리적 평화를 물리적 폭력을 어떤 폭력이라고도 아까 얘기했어? 직접적 폭력입니다.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 여기서는 뭐 조직적, 집단적 폭력은 뭐 테러나 전쟁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그런 폭력이 없는 상태인데 소극적 평화는 그것만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그것만. 근데 이에 비해서 23번 적극적 평화겠죠. 적극적 평화 혹은 진정한 평화는 나돌리 A 버덜서 B 무슨 뜻입니까? 나돌리 A 버덜서 B. A뿐만 아니라 B. 아우 그렇지 A뿐만 아니라 B도. 24번에는 야 그 적극적 평화가 뭐였어? 원래는 소극적 평화는 뭐만 없어진 거고 소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만 없어진 거잖아. 그러면 A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간접적 폭력까지 없어진 거니까. 그래서 24번에는 나돌리 직접적 폭력, 버돌서 간접적 폭력입니다. 영어 공부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폭력이 사라져서 소극적 폭력, 그다음에 직접적 폭력, 간접적 폭력이 다 사라져서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적극적 평화라고 한다. 26번에 요거는 여기만 나오는 개념인데 국가안보 이건 전쟁력 강조입니다. 국가안보를 뛰어넘는 인간안보를 강조했다. 27번이 인간안보입니다. 인간안보. 여기는 뭐냐면 국가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단어 뜻을 모르고 그냥 문제를 보잖아. 그러면 인간이 인간안보라는 게 이건 전 인류 같은 개념이에요. 전 인류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인간안보라니까 개인으로 해석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개인으로 해석하면 뭐가 더 커 보여? 국가안보가 커 보이잖아. 그래서 개인 안보를 국가안보 차원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 이런 선주가 나와요. 그럼 맞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 반대겠죠, 반대. 이해가 갔어? 네. 그래서 여기는 어느 게 더 큰 개념이냐? 전 인류가 더 큰 개념이잖아. 인간안보가. 그래서 국가안보를 넘어서 이 국가안보는 국가 간의 전쟁이 없는 상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소극적 평화지. 이거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 인간안보 차원, 전 인류가 모든 폭력에서 해방되는 진정한 평화로 가야 된다고. 그걸 인간안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 괜춘? 예. 예.
그래서 국가 안보를 뛰어넘는 인간 안보 차원의 평화를 실현한다. 그래서 실제 문제가 실제 기출 선지입니다. 갈충은 인간 안보에서 국가 안보 차원으로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가 아니라 반대로 바꿔야겠죠. 국가 안보에서 인간 안보 차원으로 안보를 이게 평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했지. 넘어갑니다. 뒤에 갈충은 이렇게 선지가 이게 3년치 기출 25년도 요 마라톤 기준으로 3년치 기출 다거든요. 내용이 얼마 안 됐냐 다 보고 왔어요. 192쪽 봅니다. 갈충의 평화론인데 갈충은 폭력이나 전쟁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할 수 없다고 보니?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할 수 없습니다. 1번 O. 갈충은 적극적 평화를 실현함으로써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네. 맞잖아. 적극적 평화가 진정한 평화였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O이고 O. 갈충은 차문화 3번 갈충은 직접적 폭력을 제거함으로써 인간 존엄 실현의 조건이 완비된다고 보니? X. 왜 X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직접적이랑 간접적. 그렇지, 둘 다 돼야 돼. 이 완비된다를 뭐 조건이 충족된다 이런 단어로 해석을 하면 안 돼. 완비된다는 건 이걸로 충분하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나오는 인간 존엄의 실현의 조건이라는 거는 인간 실현의 조건은 뭐 어떤 평화겠니? 적극적 평화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인간 존엄의 실현이 완비되려면 직접적 폭력 플러스 간접적 폭력까지 다 없어져야 돼. 진정한 평화니까. 그래서 완비된다고 하면 틀려요. 그래서 X입니다. 자, 이 표현 그대로 나왔네요. 뭐 20년 7월 합평이네. 인간 안보 차원에서 국가 안보 차원으로 평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까? X. 반대로 바꿔야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인간 안보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야지. 갈등은 폭력의 예방 없이는 적극적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고 봐. 맞니? 네.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옵니다. 6번 갈등은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은 항상 의도적으로 발생한다. X. 아니라 그랬죠. 비의도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X입니다. 7번 갈등은 편견 극복을 위한 교육을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봅니까? 네. 오 맞습니다. 오. 약간 편견이 어디 나왔니? 편견 같은 거는 구조적 폭력 같은 걸로 나왔다. 구조적 폭력, 편견 같은 거. 구조적 폭력 아니구나. 그 문화적 폭력이네요. 문화적 폭력 같은 걸로 나왔어요. 편견. 그래서 편견을 위한 편견 극복을 위한 교육 같은 거는 문화적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편견 극복을 위한 교육이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5. 8번 갈등은 의도되지 않은 폭력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없다.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자, 의도되지 않은 폭력은 뭐야? 간접적. 간접적 폭력이죠. 간접적 폭력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없니? 되시는 거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임금 차별을 겪어 혹은 내가 흑인이라고 직장에 취업을 못해. 근데 그거는 물리적 피해는 아니지만 그것도 직접적 피해이긴 하죠. 직접적 피해는 맞단 말이야. 피해. 직접적 폭력은 아니지. 근데 직접적 피해는 맞아. 내가 뭐 흑인이라 가지고 네가 하면서 막 개그 소재로 쓰여. 그것도 피해잖아. 내가 기분이 나빠질 수 있잖아. 직접적 피해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의도되지 않은 폭력도 간접적 폭력도 직접적 피해는 입힐 수 있어. 9번 갈등은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항상 동시에 나타난다고 봅니까? 이건 아니죠. 그리고 먼저 뭐가 나타나고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 뭐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얘가 합계돼가지고 얘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X고 10번 자 갈등으로만 보세요. 갈등 아직 칸트를 안 했기 때문에 갈등으로만 본다. 자,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입니까? 갈등이 맞아요. 필수적이죠. 왜? 어떤 경우에? 아니 구조적 차별을 구조적 폭력을 겪을 수 있잖아. 그 경우에는 바꿔줘야죠. 진정한 평화 실현을 하려면 어떻게 돼? 구조적 폭력이 없는 정치 제도여야죠. 그래서 옵니다. 평화 실현을 위해 정치제도 개선, 더 나은 정치제도를 만든다는 거야. 필수적이고요. 자, 진정한 평화의 실현을 위해 군비 경쟁을 삼가야 한다. 옵니다. 군비 경쟁이 어떤 게 군비 경쟁이야? 군사력 증가. 군사력 증가 같은 거야. 그래서 서로 여기서 뭐 군대 만들고 여기서 군대 만들고 확대되는 과정을 군비 경쟁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거는 어디서 긍정할 거냐면 모겐소 같은 철학자, 이건 현실주의, 이상주의 하면서 세계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세계가 평화로워질까? 현실주의에서는
세력 균형을 통해서 세력 균형으로 힘이 안정되어 있게 균형이 이룰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보거든. 궁비 경제를 해가지고 힘을 맞춰주는 거. 세력 균형을 이루면 평화가 도래할 거야. 그래서 그 현실주의 입장입니다. 모겐소 같은 철학자, 그런 학자가 있거든요. 걔 같은 사람이 말을 하겠죠. 그래서 궁비 경제를 때 삼가야 한다니까 갈등이 바뀌지. 삼가는 거니까. 그래서 5고 마지막 모든 전쟁의 종식은 진정한 평화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 맞을까? 모든 전쟁의 종식은 진정한 평화 실현을 위한 필수 조건, 전제 조건. 오. 맞아요. 옵니다. 아까 여기 설명했죠. 이거 안에 들어있다 그랬지. 문제를 하나만 본다. 문제를 올리드가 가지고 있니? 올리드 꺼내서 갈통 문제 하나만 풀어봅시다. 저 제일 뒤에 안증선 오케이. 할 만한 건 다 해서 272페이지에 8번 풀어봅시다. 272페이지에 8번 보고 있니? 네.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 같이 풀어보자. 폭력의 삼각형 보고 있으면 그냥 갈등인 줄 알겠죠? 갈등 1번 구조적 폭력을 하자면 직접적인 방법으로만 가해집니까? 구조적 폭력이? 아니지, 간접적인 폭력이죠. 물리적 폭력만 제거하면 진정한 평화가 실현되나? 아니죠. 이거는 간접적까지 해야 되고 적극적 평화가 아닌 소극적 평화를 실현해야 합니까? 적극적 평화 실현해야 되고 지적 폭력은 물론 간접적 폭력과 사는 상태를 추구해야 되겠죠. 답이 4번입니다. 뭐 5번 뭐 문화적 폭력은 용인하면 안 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음 페이지 써본다.